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조용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집사람은 같이 운동하는 탁구하는 교회 집사님과 여주에 신나게 차커닉을 가고 저 혼자 있습니다. 새벽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달그락거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3시간 동안 준비를 한 게 손바닥만한 배낭 안에 물 건너는데 웬 3시간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나게 나가더니만 또 30분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안경 잘못 가져갔다고. 네, 참. 하여튼 저희 집 사람 재롱을 보면서 저는 삽니다. 저희한테는 아기가 없지만은 제가 원래는 딸을 정말 정말 강력하게 원했었어요. 얼마나 원했냐면은 딸을 갖기 위해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결혼해서 딸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에 수시록이 됐으니까 5번씩 10년을 넘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딸을 안 주시길래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지 한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는 제 당뇨를 낫게 해달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암 때문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수술하면서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어느 날 잠든 집사람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딸을 제가 원했냐면은 계속 이제 딸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딸의 이제 모습을 나도 모르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일본 인형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애기 인형. 딱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귀여운 딸이 그려졌는데, 집사람 수술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술하고 났는데 인상이 변해가지고, 잠든 집사람 모습이 딱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제 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특징은 귀엽습니다. 심하게 귀여워요.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집사람만큼 귀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애기들보다 집사람이 더 귀여워요. 허당이라서 귀엽습니다. 허당이라서. 자, 그건 그렇고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정에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한 전기공사 공구들과 간단한 공구입니다. 공구들과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있으면 가정에 있으면 정말 편리한 어댑터가 또 있습니다. 연결 단자죠. 어, 정확하게는 이제 압착 단자라고 그랬다. 압착 단자. 이것들을 소개를 시키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는 뭐 가격이 아주 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정에 비치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때문에 몇만 원대밖에 안 해요. 있으면 이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인 이제 전공들이 사용하는 전기 기술자들이 쓰는 공구지만 집에 있으면 진짜 천국이 열리는 편리한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고 부품이죠. 전기공사 부품이죠. 그래서 사용법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를 하고 잘 보시고 아마 대개 한 세트쯤 구별을 몇만 원밖에 안 하니까 구별해 두시면은 살다 보면 전기공사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은 1년에 몇 번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게 되죠. 그죠? 그때는 정말 정말 편리하게 쓰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공사 전에 이거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저는 이거 좀 치울게요. 저는 다이소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다이소 물건이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밖에 없죠, 다이소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물건을 두 개를 소개를 드릴게요. 소개를 드리면 요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요거는 공구함입니다. 아주 이쪽에 아주 아담한 게 귀엽습니다. 5,000원인가? 여기에 뭐 이렇게 이쪽에 여기에 뭐 이렇게 나사목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이거를 저는 집에 5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공구상자가 필요한데 공구상자 큰 거에다가 왕창 넣어놓으면 실제로 이제 사용할 때 뚜껑 열어가지고 찾아내기가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 전문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일반 공구, 전기 공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저는 5개를 사용합니다. 5개를. 그래서 5,000원 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라벨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 라벨지도 팝니다. 인터넷에서 접착 라벨지 치면 나와요. 이게 매직으로 딱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사면은 이 안에 칸막이 칸이 한 칸이 있거든요. 근데 쓸모없으면 버리고 그냥 통째로 쓰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 웬만한 뭐 망치 같은 것도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공구함은 이제 전기 공사용 공구들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기라고 써놨죠. 써놨고 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부품들, 요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요것도 얼마네요? 요거 2,000원인가? 요거는 5,000원인가 줬고 요거는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줬는데, 요거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쫙 나눠져 있죠. 그래가지고 종류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이제 전기공사 할 때는 요거 2개만 딱 가지고 나오면은 전기공사는 완벽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자를 열어볼게요. 먼저 제일 처음에 소개할 공구는 그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와이어 스트리퍼. 구입을 하시길 원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쓸게요. 와이어 스트리퍼. 그 와이어 그 전선의 껍질을 벗기는 도구다 이 말이죠. 그죠? 커팅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예, 요 부분으로 커팅을 하고 요 부분을 껍질 벗기죠. 여기도 이제 요 구멍도 이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벗기는 건데 뭐 저는 사용 안 합니다. 스프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그 일제가 아니네. 베셀. 그 베셀이면 독일제가 그럴 거예요. 뭐. 그 요거 싸구려 사지 마시고요. 싸구려 중국산 똑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싸구려 사지 마시고 일제인 줄 알았는데 베셀이면 독일 겁니다. 좋은 걸로 사십시오.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싸구려 샀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싸구려를 사면은 전선을 이제 손상 없이 벗겨야 되는데, 싸구려 사면은 전선을 손상 없이 벗기는 게 아니라 전선에 손상이 갑니다. 얘는 껍질만 진짜 흔적 없이 싹 벗기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싸구려 사시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삼선이죠.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삼선. 전선은 세 가닥선이 표준입니다. 2개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전력이 들어가는 선이고 전력선이고, 1개는 접지선이죠. 그래 이제 전선으로 무슨 작업을 하려면 이걸 갖다가 피복을 벗겨야죠, 그죠? 벗기는 방법은 살짝 집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자근자근 씹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돼요. 너무 깊이 돌리면은 안에 선이 손상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꺾으면은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벗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시골 보이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시 또 이제 구리선을 벗겨야죠. 벗기는 방법은 그 이거 굵기별로 돼 있지만 일반 가정용 전선 경우에는 제일 굵은 구멍에 넣으면 됩니다. 제일 굵은 구멍에 넣어가지고 살짝 집으시고, 너무 꽉 집지 말고 살짝 집으시고 이렇게 당기면은 예쁘게 벗겨집니다. 그 전선 피복을 이렇게 이 공구만큼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손상 없이 벗길 수 있는 공구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와이어 스트리프를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 하나씩. 이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주 사진 않아요. 아마 한 2, 3만 원? 근데 2, 3만 원 가치를 하고도 남습니다. 요거 반드시 요거 똑같이 생긴 건데 좀 비싸면은 그거 사시면 됩니다. 일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베셀이면은 독일제지 싶은데, 하여튼 좋은 걸로 사십시오. 싼 거 사시면, 공구는 안 좋은 거 사시면 못 씁니다. 공구는 일제가 제일 나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구 사실 때 그 브랜드는 일제인데 요즘 다 중국에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메이드 인 재팬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몇 가지를 보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자,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전선 두 개를 연결하고 싶은 경우를 시범을 보겠습니다. 자, 전선 두 개를, 자, 이 전선과 이 전선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전선 두 가닥을 연결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선 두 가닥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이렇게 벗기고 난 뒤에 이렇게 감죠. 감고 그 위에 이제 테이프로 또 감죠. 전기 테이프로 감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라보면은 이제 일단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프가 풀리거나 뭐 했던 뭐 기타 등등 의외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의외로.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테이프가 풀려가지고 이제 그게 어디 주위에 닿으면 소위 말하는 합선이 일어나죠. 그죠? 축터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보면 불편해요. 실제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손도 아프고.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자, 이게 뭐죠?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얘입니다. 예. 요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놈을. 그 형광등 전설 연결 커넥터 이렇게 치시면 납니다.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전선 연결 커넥터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요거 뭐 한 20원, 3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선 투가당용이 제일 편리합니다. 투가당용을 사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자,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약간 전선을 벗깁니다. 길게 벗길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벗기시면 돼요. 벗긴 다음에 이제 얘를 약간 끝을 이렇게 살짝 이제 펼치지 않게 감죠. 지난번에 이거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모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큰 구멍이 나와 있고, 다른 쪽에는 작은 구멍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큰 구멍은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쪽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쪽. 전기가 들어오는 쪽에다 인입선에다가 이거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카메라에
이 초점이 자동 초점이라 가지고 자, 누르면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구멍이 나오죠. 구멍이 생깁니다. 누르면은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른 다음에 구멍에다가 얘를 전선을 피복을 벗긴 전선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놓습니다. 놓으면 이렇게 딱 체결이 돼요. 체결이 됩니다. 그, 그 피복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전선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자 누른 다음에 전선을 넣어줍니다. 놓으면은 이렇게 딱 체결이 되죠. 근데 여기에 왜 구멍이 두 개가 있는가? 그 구멍이 두 개가 있느냐면은 예를 들면 형광등을 연결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등이 이제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220V 이렇게 들어옵니다. 220이 들어오죠, 그죠? 들어오면은 이게 세 개 다 형광등에 연결을 해야 되죠, 그죠? 연결을 해야 되면은 이렇게 연결할 것 같지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냐면은 이 연결점이 T 연결이 생기죠, 그죠? T 정션이 발생됩니다. T 정션이. 그래서 T 정션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 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잠시만요. 이제 형광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형광등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얘를 사용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에 보면은 한 커넥터에 두 개씩 두 가닥씩 연결되잖아요, 그죠? 두 가닥씩.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죠? 그럼 이쪽으로는 형광등으로 연결하고 요 큰 구멍으로는 이쪽으로는 뭡니까? 220V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요걸 이제 데이지 체인이라 그래요.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쓰이는 거예요. 뭐 보여드리면은 여기 220 들어왔잖아요. 요걸 형광등으로 갖고 제가 너무 짧게 잘랐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제 다음 형광등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형광등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한 2, 30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막 100개 정도 이렇게 사놓으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원래 공부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적이지 않으면은 뭐 가뭄에 콩나듯이 전공들이야 뭐 하루 종일 쓰지만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1년에 한 번 잘 안 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한 번이 이제 불편하죠. 한 번이. 그 한 번이 불편한데 그게 해마다 1년에 몇 번씩 불편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임시 연결입니다. 임시 연결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연결을 이렇게 뭡니까? 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임시 연결도.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퍼머넌트하게 아예 이제 표면은 그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임시로 이 커넥터를 쓰셔야 돼요. 왜냐 형광등이 고장 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또 자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자르면 선이 점점 짧아지겠죠? 그 형광등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는데
뭐 선 두 개를 영구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이제 좀 연장을 해야 된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연결을 하기에는 뭐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때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영, 영구적 연결이죠. 그때 사용하는 커넥터가 요걸 사가지고 여기에 이제 딱 한 세트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면은 똑같은 건데 파란색이 있고 이제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좀 더 굵은 선에 사용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집에서는 이제 포스퀘어인데 집에서는 이거 쓸 일 없고 이거는 이제 하이 볼테이지 380V 고압 연결할 때는 필요하지. 집에서 빨간 개통이면 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을 자르고 많이는 까면 안 됩니다. 조금만 깝니다. 선을 조금만 벗기겠습니다. 요 정도만 벗기면 돼요. 요 정도만. 요 놈에 보면은 요 놈에 가운데 잘록한 부분의 절반을 벗기면 됩니다. 절반 요만큼이죠, 그죠? 요 가운데 조금 잘록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공구가 소개됩니다. 새로운 공구가 요게 단자 압착기라는 겁니다. 단자 영어로 이제 단자가 터미널이죠, 그죠? 압착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제입니다. 로브스트라고 랍스터라고 일본 사람들 재밌어요. 랍스터라고 그 바닷가지 있잖아요. 바닷가재가 그 상표입니다. 바닷가지 상표. 이거 아마 한 4, 5만 원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명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명품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전국들이 이거 씁니다. 이게 몇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자, 제 손바닥 사이즈를 보십시오. 이 사이즈로 사십시오. 이 사이즈로.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는데 이 사이즈가 제일 다용도로 쓰이고 편리합니다. 일제 랍스터를 사십시오. 일제 랍스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제 벗겼는 거를 한쪽에 이렇게 넣습니다. 넣을 때 이제 잘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돌리면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서. 자, 지금 잘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사이즈의 구멍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딱 조르면 돼요. 누르면은 딱 압착이 됐죠. 압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구멍으로 압착을 했어요. 큰 거로 압착을 했습니다. 더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자, 너무 큰 걸로 큰 압착 구멍으로 하다 보니까 쑥 빠져버렸네요. 너무 큰 걸로 하지 말고 두 번째 거 중간 거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세게 당겨도 짱짱합니다. 거의 납땜 했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죠, 그죠? 자, 반대쪽도 압착을 두 번째 구멍이 적당하네요. 두 번째 구멍으로 가지고 압착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짱짱하죠, 그죠?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이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일체 어떤 뭐 합선이 되거나 주위에 뭐 닿거나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의 내열성 피부입니다. 약간의 내열성이기 때문에 얘하고 비슷한 정도의 내열성을 가지기 때문에
열에도 그럭저럭 강합니다. 물론 이제 열에 완전히 닿으면 타겠지만은 이거는 뭐 거의 납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결속 상태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의 고전력이 걸려도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아마 일반인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면은 뭡니까 그 압착 압착 단자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압착 단자가 지금 여기에 여기 보이는 것들이 얘 빼놓고는 전부 다 압착 단자입니다. 압착 단자인데 이거는 연결을 하는 압착 단자고 피놀 압착 단자, Y 단자 뭐 온갖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빨간색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게 색상이 이렇게 전선 굵기의 규격입니다. 편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리기 또 자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리고 드라이버가 전기공사할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요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 저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거 굉장히 좋아요. 요거 보면은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한쪽은 일자 드라이버, 한쪽은 십자 드라이버. 일자로 쓰실 때 그러니까 거꾸로 끼우면 되죠, 그죠? 요거 사십시오. 요거 되게 좋습니다. 요거 진짜 가격도 얼마네요. 다이소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이게 그 쇠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고 뭐 망치로 쪽 때리는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집에서 보면 이제 콘센트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실제 사례를 하나 이제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콘센트를 이제 전선에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콘센트는 보면 한쪽은 이렇게 막혀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뚫려 있죠. 이쪽으로 전선을 연결하죠. 근데 이쪽은 뭐냐면 이제 콘센트를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하고 다음 콘센트 다음서 이게 전선이 이리로 돌아서 이리로 나가야 되는 게 요걸 뭡니까? 펜치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콘센트를 연결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선을 이제 길게 까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그죠?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콘센트에 전선을 연결하라. 이러면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댁에서도. 전선을 충분히 길게 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 연결 단자를 이제 단자에 나사를 풀어서 위에다가 감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위에다가 감는 게 아닙니다. 위에다가 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나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네모난 앞나사 있죠. 앞나사와 수나사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죠.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앞나사와 그 사이에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도 안 나오죠, 그죠? 굉장히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원래 구조도 이렇게 하게끔 생겼어요. 이쪽 편에 그라운드 선도 똑같습니다. 그라운드 선도 나사를 풀면은 밑에 이제 네모난 앞나사가 있죠. 네모난 앞나사와 연결 그 금속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좋은 방법이 있냐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전선과 콘센트가 딱 고정이 되어 있을 경우 안 움직인다.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큰 문제 없겠죠. 큰 문제 없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보통 뭐 이제 고정을 안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콘센트를 뭐 가지고 다니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 부분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펼쳐진 전선 한 가닥이라도 뭡니까? 반대쪽에 닿으면 쇼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절대로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 여기에 보면은 Y 압착 단자가 있습니다. Y. Y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Y 압착 단자입니다. Y 압착 단자. Y 압착 단자가 있는데 Y하고 또 그러기도 U라 그러기도 합니다. U. U자처럼 생겼죠, 그죠? Y 혹은 U자 압착 단자를 합니다. 압착 터미널 그러기도 하죠, 그죠? 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얘를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피복 있는 거를 쓰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와이어 압착 단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건데 피복이 있는 게 있고 피복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피복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겠죠. 연결했을 때 공간이 있으면 피복이 있는 게 좋은데 공간이 없으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 다 사놓으시면 이제 상황에 따라 쓰시면 돼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껍질을 벗긴데 많이 벗기면 안 됩니다. 많이 한 요만큼만 벗기면 돼요. 조금만 이 정도만 벗기면 돼요. 이 정도만 벗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됐는데 얘 이쪽을 위로 올립니다. 이쪽을 위로 올려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얘 가지고 그 위쪽을 눌러줍니다. 위쪽을 이렇게 찝습니다. 찝으면은 굉장히 뭡니까 탄탄하게 고정됐죠. 진짜 굉장히 탄탄해 납땜 이상으로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닙니다. 위에 끼우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끼우는 겁니다. 아래쪽에 끼우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탄탄하죠. 이러면 이제 뭐 쇼트나 내지는 이건 뭐 얘를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얘도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리면은 자 직접 보여드리면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터진 부분을 집는 거예요. 원래 정석이 반대쪽을 집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전공들 사이에 논란이 많는데 터진 부분 집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집혔죠, 그죠? 딱 집혀가지고 뭐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자 됐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것도 뭐 당연히 지금부터 전부 일반인들 모르겠죠. 굉장히 독특한 게 이거 하나 있으면 이거 재산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공구를 꺼내겠습니다. 자, 이 핀홀
얘를 이제 피놀 압착 단자라 그러고 얘를 피놀 압착 단자 압착기라 그럽니다. 자, 이건 언제 쓰느냐? 그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 플러그를 이것도 이제 다이소에 다 팔죠. 다이소에 요즘 뭐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플러그를 이제 만들어서 쓴다고 칩시다. 이거 저 플러그를 만들어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평소에 이제 전선도 이제 넉넉하게 사놓고, 그 플러그, 그 다음에 콘센터, 이거 1구짜리, 2구짜리, 3구짜리 평소에 이렇게 사서 집에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용이나게 쓰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플러그를 자기가 파워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쓰면 길이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너무 길기도 짧지도 않게.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그를 연결한다 칩시다. 전선을 연결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면, 전선은 여기하고 여기 연결하고, 그라운드선은 여기 연결하죠. 그죠? 자, 보여드릴게요. 그라운드선은 여기에, 전선은 여기에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얘를 뭡니까? 얘를 이렇게 좀 열겠죠? 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선을 이렇게 까가지고, 피복을 벗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우겠죠? 끼우고, 그 다음에 얘를 조여주는 거죠? 얘를 이렇게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방법도 이제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플러그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얘가 이제 전선이 점점 끊어져 가지고 나중에 쑥 빠져요. 근데 빠지면은 뭐 차라리 괜찮은데 다른 데 가가지고 쇼트가 되는 경우가 수가 있어요. 쇼트가. 차단기 내려가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자차에 타면은 이제 불이 나는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안 좋은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빼내보겠습니다. 빼내면 얘가 이렇게 누질려져 가지고 이미 좀 손상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힘이 계속 가시면 얘가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사용하는 게 핀홀입니다. 핀홀. 이제 이번에는 살짝 핀홀에서 보면은 그거 금속 부위만큼의 길이로 피복을 벗겨줍니다. 벗겨졌죠, 그죠? 벗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뱅뱅 돌리면 잘 들어가요. 딱 넣어졌죠? 넣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끼웁니다. 이 구멍에다가 여기다가 끼우고 끝까지 끼우고 압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깨물어지죠, 그죠? 딱 깨물어지죠. 안 빠집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깨물어졌어요. 이렇게 놓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끼우는 거예요. 얘를 끼워가지고 이제 꽉 조여주면 되겠죠, 그죠? 굉장히 튼튼하게 되죠, 그죠? 아까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하고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비누. 얘는 이제 약간은 가격이 좀 됩니다. 이거 뭐 비싼 살 필요 없어요. 이게 또 저도 이제 비싼 거는 뭐 아이스위스라고 싼 거 샀어요, 저는. 뭐 비싼 거는 뭐 15만 원짜리 하는데 필요 없더라고. 이거 얼마나 납니다, 이거. 얘하고 얘는 가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스위스 이게 뭐 대만제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자, 방금 소개한 것들을 자, 보여드릴까요?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죠, 그죠? 와이어 스트리퍼, 그 다음에 당연히 드라이버는 있어야 되겠죠. 드라이버, 와이어 스트리퍼,
그 다음 전선 터미널 압착 단자, 그 다음 피놀 터미널 압착 단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임시로 연결할 때는 전선 연결 어댑터죠. 어댑터. 그리고 항구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압착 터미널. 그리고 뭡니까? U 혹은 Y 압착 터미널. 피복이 없는 U 혹은 Y 압착 터미널. 얘들은 뭡니까? 얘들은 얘로 압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놀은 문자 그대로 피놀이요. 피놀 압착 터미널. 얘는 얘로 합창하는 거예요. 요렇게 오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거 전문적인 공구입니다. 전문적인 공구지만 뭐 가격이 과하진 않습니다. 뭐 다 합쳐봤댔자 뭐 10만 원 안쪽이죠. 10만 원 안쪽으로 있으면은 그리고 요거 부품 상자 다이소 제품인데 이거 2,000원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소 공구 상자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붙여놓고 요거 큰 공구함 여러 개 쓰지 마시고 요걸로 여러 개 큰 공구함 한 개로 넣어가지고 뭐 작업할 때마다 공구함 꺼내 공구 뒤지지 마시고 작은 거 요걸로 여러 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용도별로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로 보면은 저는 라벨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이거 다시 파는지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것도 편리한 게 뭐냐 하면은 집에 이제 멀티미터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멀티미터 하나쯤 있으면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공구를 제가 소개를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생긴 거는 다 비슷해도 성능이 다르거든. 성능이 다르다니까 내구성이 다릅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아이고 요거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측정은 다 됩니다. 멀티미터죠. 교류 전압, 직류 전압, 교류 전압,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연결 다 테스트 됩니다. 요거 뭐 얼마 안 합니다. 요거 얼마 안 하는데 이것도 뭐 일본제일 겁니다. 일본제를 사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쓰실 때는 이거를 제가 실수로 그냥 안 쓰실 때 많이 오픈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건전지 달죠. 코인전지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얘를 펼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딱 닫으면은 깔끔하게 보관이 되죠. 멀티미터 요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구함에다가 넣어볼까요? 넣어보면은 전기 테이프는 항상 있어야 되죠, 그죠? 넣고 얘들을 잘 안 쓰는 도구를 안쪽에 넣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딱 하면 되죠. 딱 하고 터미널도 넣어 놓겠습니다. 비놀 단자, Y 합착 단자, 연결 압착 단자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한 전기 공사 도구와 그리고 전선 연결 부품 압착 단자죠. 압착 단자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